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취재 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부여와 청양에 시간당 최대 110mm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부여군 은산면과 청양군 장평면 일대에 큰 수해가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피해 내용 관련 뉴스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시간당 115mm의 폭우가 쏟아진 부여 거전리 마을은 전쟁터 같은 모습입니다. 제법 큰 주택의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는가 하면 아랫집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외양간은 허물어져 흙더미가 됐고 그 속에서 소 2마리가 깔려 죽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토사가 밀어닥친 그 순간 집주인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들하고 며느리 애들 손자가 저기 목욕탕 문을 뜯고서 걸리 나가가지고 아침에 와보니까 소도 죽어 있고 소도 2마리나 죽어 있고 저런 바위가 여기가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생겨서 진짜 아이고. 이 마을에서만 20채가 넘는 집이 완전 파손 혹은 반파됐습니다. 인근 금강변 도로와 제방이 끊어졌고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뽑혀 나갔습니다. 이번 비로 충남에서는 도로와 교량 등 364건의 시설물이 파손됐고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688헥타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한편 부여 은산면에서 1톤 트럭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2명 가운데 50대 남성 1명이 40km 떨어진 금강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장마 초반에는 사실 우리 지역에 피해가 크지 않았는데 막바지에 피해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갑자기 집중된 비로 부여와 청양에 주택과 상가 또 공장 등 140곳 정도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네. 또 도로나 뚝, 교량 등 공공시설 한 250여 곳이 부서지거나 또 침수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부여는 580억 원, 청양은 180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뭐 집이 파손된 것은 물론이고 정말 가족처럼 키우던 소도 2마리나 이렇게 죽어서 집주인이 굉장히 울먹이는 모습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에 부여와 청양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수해 현장을 찾아서 이 지정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부여 청양 수해 이전에 수도권에서도 큰 수해가 발생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산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여와 청양도 피해 규모를 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 군구에 그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 2.5배가 넘어야 선포가 가능합니다. 이게 한 45에서 한 10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아까 부여, 청양에서 각각 산정한 피해액이 580억 원과 또 180억 원.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봤습니다. 또 이게 선포가 되면은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복구비가 국고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국고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꼭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보니까 인명 피해도 발생했더라고요. 2분이 이제 실종됐는데 그중 한 분은 또 발견이 됐고 그 시신으로. 이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119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실종이 된 겁니까? 네, 한참 비가 많이 오던 지난 14일 새벽이죠.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에서 한 통의 구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운전 중인 화물차가 물에 휩쓸려 떠밀려 내려가고 있다는 건데요.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차량은 하천 다리에 처참하게 박힌 채 발견됐고 사람들은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2명은 이미 물에 휩쓸려가서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 50대 남성은 실종된 지 이제 며칠 뒤에야 40km 떨어진 금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아직 실종 상황이고 계속해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주민은 아니신 거죠? 이게 뭐 그러면은 고향이나 이게 왔다가 다녀가시다가 실종이 되신 건가요?
예, 지금 여기 분 아니고 전라도 분인데 이쪽을 방문을 했다가 이렇게 반을 방문했다가.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정부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재해대책보험을 가입하라고 적극 권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보험에 좀 가입이 많이 돼 있으면 조금 나을 텐데 상황은 어떤가요? 네, 보통 이제 수해나 병충해에 대비해서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걸 가입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품목별이나 지역별로 적게는 한 10곳 중 한 5곳이, 많게는 한 10곳 중 한 9곳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작물뿐만 아니라 시설 보상보험도 같이 가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가입하지 않거나 시설보험을 시설보험을 가입하지, 그러니까 일부만 가입한 사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농민들 중 일부 분들은 농작물 피해는 어떻게든 조금 보상을 받지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해서 좀 그렇죠. 막막하다, 뭐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작물보다도 지금 보니까 뭐 가옥이 부서지고 이런 시설 피해가 훨씬 큰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재해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좀 돼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큰 피해가 난 상황에서 주변에서도 이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죠? 네. 뭐 이같이 큰 수해가 발생한 그 가운데에서도 따스한 인정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수해 현장을 찾아오기도 하고 있고요. 마을 주민들이나 혹은 뭐 식당 업주들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관련 뉴스 살펴보시겠습니다. 시간당 110mm 넘는 폭우로 쑥대밭이 된 부여군 은산면의 한 포도농장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진흙에 파묻힌 비닐을 꺼내고 흙을 퍼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웃 부여의 수해 소식을 듣고 예산군민 30여 명이 달려온 겁니다. 농민들은 이 같은 도움의 손길이 가뭄 속 단비와 같습니다. 바로 인근 식당은 수해가 발생한 날부터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로 막국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벌써 500명의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식당 주인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식당 문을 열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찾아와 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무료로 식사를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외에도 복구 작업에 개인 중장비를 무상 대여하거나 생수와 간식 등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는 상황. 남이를 내일처럼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여 수해의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해가 난 이후부터 우리 충남 지역을 포함해서 하여튼 많은 곳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충청의 인심을 정말 충청인의 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뭐 서울에서 뉴스를 보고 피해 복구 현장에 달려오기도 했고요. 예. 또 예산이나 공주 등 인근 지역도 물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또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터리 클럽이나 뭐 라이언스 클럽 같은 봉사단체, 그리고 뭐 해병대전후회나 아니면은 공공기관, 기업들에서도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혹은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물품 지원을 하거나 뭐 생수를 지원하거나 간식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이게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여군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하루 한 500명 이상의 네.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러 오시니까 마음으로 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근데 이제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은 특정 지역에 또 지나치게 또 몰릴 수가 있고 이걸 피해난 지역에 적정하게 이제 배분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해가지고 부여군 자원봉사센터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곳이 일종의, 그러니까 특히나 그 부여군 은산면사무소를 일종의 컨트롤 타워처럼 임시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배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해 복구에 돼 있는 그 이장님들과 좀 연계를 해가지고 조를 짜서 배치하기도 하고요. 물품을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컨트롤 타워가 딱 그 면사무소에 있어서. 네. 리포트를 보니까 무료로 막국수를 제공하시는 음식점 업주가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 이분이 코로나 때 주민들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 그래서 고마움에 무료로 이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에게 대접하는 것 같은데 이수복 기자도 막국수 먹었습니까? 네.
취재 당시에 네. 점심 시간이 막 지난 시간이었고 그때 저희도 이제 점심을 챙겨 먹지 못해서 막국수 한 그릇씩 했습니다. 이게 사실 사장님께서 무료로 대접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한사코 거절하고 막국수 값을 이렇게 지불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수육 한 접시를 내주시더라고요. 수육 한 접시는 서비스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네. 지난번 이제 방송 이후에 사장님께서 동네 스타가 되셨다면서 후일담을 전해주셨습니다. 좋은 일 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그리고 또 방송 직후에 수십 통의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엇보다 방송 이후에 이제 찾아온 자원봉사자분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이 좋은 일 하시는 거 다 안다면서 오히려 자기는 팔아주러 왔다면서 막국수 값을 무료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도 돈을 지불하고 가셨다. 이렇게 전하시기도 했고요. 네. 또 이 같은 그런 식당의 좀 훈훈한 소식 이외에도 피해 주민들이 오히려 저에게 이제 찾아온 취재진들이나 혹은 복구 인력들에게 아유 너무 고생 많다 이러면서 식사를 대접을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챙겨 주시기도 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네요. 근데 더 고마운 건 참 이분의 이런 마음을 알고 또 어떻게든 간에 또 도와주시려 하시는 분들 참 충청도 사람들 참 인심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가게가 은산면에 있다고 그랬죠? 이 막국수 가게가? 네, 은산면에 예. 살짝 떨어진 그 도심지랑 살짝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방송에서 상호를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피해가 주로 집중된 부여 지역의 얘기를 주로 했는데 사실 청량도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피해가 특히 집중된 부여 위주로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청양 또한 피해가 만만치 않게 컸습니다. 수해를 입은 농경지가 한 200헥타에 이르고요. 수로 토사 작업을 하던 근로자분이 작업 중에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청양군 남양면 온직 1리 마을은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밀려온 토사로 인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등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되는 피해 규모만 한 180억 원에 이릅니다. 청양도 만만치가 않네요. 어떻게든 간에 이재민 여러분께서 수해 피해 보신 분들이 빨리 이렇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원을 가지고요. 이분들에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죠. 이게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자원봉사 포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요 1365라고 하는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부여군과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에도 전화를 주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히 피해가 집중된 은산 면사무소로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